안녕하세요. 아드님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사악한 천재라는 제목의 프란체스카 지노와 스콧 윌터머스라는 두 분의 그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Psychological Science라는 그 저널에 게재가 된 논문으로요. 제목은 Evil Genius, 사악한 천재. 그러면서 Dishonesty, 부정직이 Greater Creativity, 더 큰 창의성을 이제 어떻게 이끌 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지노 교수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교편을 잡고 있고요. 윌 터머스는 그 USC 남가주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이 두 분이 5차례에 걸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그 부정직과 창의성의 관계를 한번 입증해 보려는 그 시도를 한 그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도출돼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직이라는 말은 이것을 이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결국은 그 규칙을 깨는 행위가 우리가 이제 소위 부정직이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깨는 행위는 결국 그 부정직한 행위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회 전반에 이런 부정직이 만연하고 규칙을 깨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게 긍정적이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창의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더니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창의라는 거는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떤 확산적인 사고를 요구하는데, 확산적 사고라 그러면 다양한 사고를 해야 되겠죠. 창의성은 결국은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규칙을 이거를 위반을 하고 깨는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가 확산적인 사고가 이제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은 규칙을 깨는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정직이라는 말은요, 결국은 그 창의라는 말과 등식화될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이 결국 규칙 위반이라는, 규칙을 깨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이런 예는 우리가 사악한 천재라는 말로 부를 수가 있는 대중문화 영화 속에 보면 슈퍼맨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렉스 루터라는 그 악의 인물이 나오는데 굉장한 천재죠. 그리고 사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아주 이 인물은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죠. 그러면 이런 부정직함과 창의성을 이런 루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2008년도에 그 미국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주범은 이제 버나드 맥더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200억 달러를 그 다단계 금융사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 돈을 갈취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돈 한 20조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남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창의적인 거는 그 속에는 결국에는 또 부정직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 보면 부정직과 창의는 어떤 규칙을 깬다라는, 위반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내재하고 있다라고 이 지노하고 윌 터머스 이 두 분의 교수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5차례에 걸쳐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53명의 이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평균 연령은 30세 정도 됐고요. 뭐 보수는 1달러, 뭐 1달러를 줬다라는 건 이건 상징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 보수를 10달러, 이것도 큰 돈은 아니죠. 근데 다만 뭐냐면 이 153명 중에서 성공 보수를 우리가 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10%만 이제 줄 거라고 이제 미리 그 153명한테 알려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 돈을 내가 받으면 내가 요 실험에서 굉장히 똑똑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제 역할로 이제 성공 보수 10달러를 지급했고요. 실험은 그 4가지의 절차로 4가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과업을 첫 번째 했냐면 탁자가 있고요. 그 탁자 위에다가 초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성냥이 들어있는 성냥갑을 주고, 그 다음에 압정이 들어가 있는 압정 상자, 요 3가지를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3분 동안에요, 벽인데 이때 벽은 그냥 압정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종이 마분지 형태의 그러한 벽지입니다. 벽에다가 이 초에다가 그 촛불을 켜고요. 그리고 촛농이 떨어지지 않게 벽에다가 이 초를 고정을 시켜라 라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 정답은 여러분들 뭐 어떤 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앞정 상자를 비우면 될 거고요. 그 비운 상자를 가지고 벽에다가 앞정으로 고정을 하죠. 고정을 한 다음에 그 이 빈 앞정 상자 안에다가 성냥을 놓고 이제 불을 붙이면은 이제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촛농도 안 떨어질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정답이 되고 3분 동안 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업으로는 좀 연구의 흐름을 좀 이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상관없는 활동을 이제 수행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절차로는 매트리스 10개를 준비했고요. 그 매트리스 10개 각각에다가 세 자리 숫자, 뭐 예를 들면 4.18과 같은 요 세 자리 숫자가 적혀 있는 숫자 카드를 12개를 그 매트리스 위에다 각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숫자로요, 10을 만들면 되는, 그러니까 4.18하고 예를 들면 5.7, 5.82가 있으면 그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정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려고 10개의 매트리스에, 그러니까 10문제를 만드는 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문제를 다 풀면은 그 몇 개를 맞췄는지를 이제 개인이 가서 이 연구자한테 직접 이제 알려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구자가 옆에서 지켜본 게 아니라요, 직접 혼자 가서 해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자기가 뭐 하나도 못 맞추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면은 속임수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밖에 못 맞췄는데 뭐 5개 맞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한 일종의 자극으로 정답을 하나 맞추면은 1달러의 보너스를 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세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는 원격 연합이라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그렇지만 Remote Association, 뭐 우리말로 다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원격 연합인데 이거는 그냥 연상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과업을 수행하는데요. 단어장에 단어가 세 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soar한 거는 뭐 쑤시는 이런 거고, shoulder는 어깨, sweat은 땀, 이렇게 세 개를 주고, 그러면 여기 이 세 단어가 떠오르는 연상되는 말을 제시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cold, 감기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골라낼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상당히 창의적이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골라내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5분 동안에 17문제를 푸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봤더니요, 촛불 문제, 그냥 단순 창의성을 묻는 문제에서는 48%,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해결을 했고요. 요거는 뭐 어떤 그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매트리스 문제는 자기가 직접 가서 몇 개를 맞췄는지 이거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속임수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때는 59%나 되는 사람들이요, 관찰을 해봤더니 몰래 실제로 자기들이 그 맞췄던 문제보다도 더 많이 풀었던 식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난 몇 개 풀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이제 썼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속임수가 없는 이 원격 연합 문제였죠. 아까 단어 연상 퀴즈 문제 있었죠. 그런 문제를 창의성을 한번 실험해 본 거죠. 창의성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실제로 속임수를 쓴 사람들이 속임수를 안 쓴 사람들보다요, 더 이 연상 퀴즈 문제를 더 많이 맞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9개를 맞추고 속임수를 안 쓴 사람은 5.76개를 맞추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 실험 1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부정직한 행동, 즉 이제 이 남을 속이는 행동이요, 결국에는 이런 원격 연합 문제를 더 잘 풀게 하는 식으로 도출이 된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1차적으로 이제 도출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 두 분의 진호하고 윌 토머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또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실험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미국 남동부 대학생을 1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5달러의 보수를 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달러의 성공 보수를 이제 주는 걸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절차는 이거는 조금 더 간소화해서, 하나는 이제 컴퓨터에다가요, 이 수학 문제 같은 거를 이제 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아까 단어 연상 게임 같은 거 있었죠. 원격 연합 게임. 그거를 이제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요 수학 문제를 푸는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한 20문항 정도를 줬는데 한 문제 한 40초 정도 부여했다 그러고, 그리고 정답을 맞추면 50센트의 어떤 자극제 역할로 성공 보수를 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컴퓨터로 문제를 풀 때요, 여기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눴다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원칙대로 그냥 문제를 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조건을 하나를 만들어 줬는데,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은요. 그럼 어떤 식으로 속임수를 또 만들어 줬냐면, 그 절반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은 컴퓨터가요, 프로그램상 뭔가 결함이 지금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즉 이제 뭐냐면 스페이스바 있죠. 우리 이 자판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그 몇 번 누르면은, 그러면은 정답이 미리 나오게 하는 겁니다. 미리 나온다. 이게 프로그램상 이렇게 잘못 지금 됐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요, 자기가 잘 못 푸는 사람들은 이게 잘 답이 안 떠오르면 스페이스바를 어떻게 하겠나요? 눌러보고 정답을 그 다음에 입력하겠죠. 아니면은 자기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스페이스바를 넣어 정답을 먼저 확인하고 또 문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만들어 줬다 그럽니다. 절반 정도는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아까 단어 연상 퀴즈 같은 그 12개 항목의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수학 문제를 풀 때요, 컴퓨터에서 이 속임수, 아까 속임수를 쓰는 절반, 속임수를 안 쓰는 절반이 있었는데,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53명은요, 그 중에 이 51명, 2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속였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90% 정도 넘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런 속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원격 연합, 아까 단어 연상 퀴즈, 이런 창의성을 묻는 이런 문제를 잘 풀었는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그 결국에는 속임수를 쓰는 조건에 아까 53명 중에 51명이 이제 속였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던 사람보다도 이 단어 연상 퀴즈와 같은 창의성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더 우수하게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6.20대 그 다음에 4.65개, 그러니까 절반 정도, 아까 12문항이었으니까요 속임수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푸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요, 이것도 아까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부정직한 행동이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이 결과를 다시 좀 미리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마찬가지로 결론은 그 부정직한 행동이 그 창의성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식으로 이 어떤 실험의 그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요 1실험 1, 2는 그 실제로 그 실험실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인터넷상에서 그냥 그 무작위로 모르는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9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2달러의 보수를 지급했고, 이 실험의 절차는 이 두 단계로 이것도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3분 동안이요, 철자 바꾸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자 바꾸기라 그러면 지금 예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TARST 이렇게 놔두면 요거를 가지고 올바른 단어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아티스트와 같은 단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다른 정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만 그냥 이렇게 요구하겠는데, 요때도 뭐냐면 속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알아서 몇 개 맞췄는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이제 보고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 경우에 조건을 두 개를 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아주 몇 개 못 맞춰도 창피하지 않을 수치를 이제 달아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0.5개를 맞추면은 일반 대학생들의 평균이라는 식으로 설명해 놨고요. 그리고 6.10개를 맞추면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들이 이 정도를 맞춘다. 좀 아주 대학이 미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6.1개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11개 이상 맞추는 사람들은 영문과 교수나 또는 소설가와 같이 이러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맞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고, 그런데 이제 이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조건에서는요, 0.8개는 아주 단어 능력이 낮다라고 해놨는데, 아까는 0.5가 일반 대학생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해놨죠. 그 다음에 9.14개, 아까 9.14개는
6.0이 아이비리 대학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 대학생의 평균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또 15.2개는 아까는 11개가 영문과 교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5.2개, 15.20개가 아이비리 대학의 평균이고 20일 이상이 영문과 교수다라는 식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로 이제 이 수치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통제 조건에서 몇 개 못 맞춰도 별로 창피하지 않죠. 뭐, 그러니까 6.0이 맞추면, 아, 내가 아이비리그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래로 가면은 9.1개 이상을 넘어가야지만 내가 일반 대학생 수준이 되니까, 그러면 요 조건에서는 아마 답을 얘기할 때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 9개다, 10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게끔 이 속임수 조건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아까 나온 129명의 사람들을 절반 정도 나누어서 이런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풀고 나면은 마찬가지로 단어 아까 연상 게임 같은 거 있었죠. 그 원격 연합 과업을 이제 수행하도록 이제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철자 바꾸기에서는요, 역시 그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65명 중에서 24명, 26명, 즉 40%가 속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통제, 즉 이제 속일 필요가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3명밖에는 속이지 않았고요. 64명 중에. 그러면 역시 속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속이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창의적인 거를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그 원격 연합 과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한번 보면은, 그러면 이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보다 역시 이것도 6.85 대 5.47개라는 수치로 보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실험 1, 2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벌어진 이런 실험이라 하더라도 역시 부정직한 행동이 창의성을 높인다는 그런 결과를 이제 추론해낼 수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또 실험을 4번째 또 5번째에 걸쳐서 비슷한 유형의 실험을 했습니다. 4번째는 뭐 동전 던지기 같은 실험을 했다 그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더니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 결과를 이제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교수는 그 결론을 결국에는 부정직한 행동과 또 창의성이라는 결국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는 뭐 이런 거를 실험 5번에 걸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사회에 그 곳곳에 보면 부정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지금 퍼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추론해 봤더니 이 실험 결과를 놓고 보면 부정직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부정직한 행동을 하면은 창의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이 부정직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거죠.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숨기려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창의적인 그 어떤 합리화 작업을 또 이렇게 하게 되죠. 이제 이것도 사실은 부정직한 행동이죠. 그러면 이 부정직한 행동이 결국에는 또 부정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부정직이 또 그러면 더 창의적인 거, 더 또 뭔가 합리화 시키려는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부정직이 창의적인 걸 만들고, 창의적인 건 또 다른 부정직을 또 더 부정직한 행동을 범하게 만들고, 또 부정직한 건 더 창의적이게 하는 식으로 그 부정직과 창의성이 서로 어떤 하나의 고리처럼 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사회에 부정직이 만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라고 이분들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설명이요, 이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직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이 뭔가 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입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경우 보면 부정직한 행동들을 범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창의적으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죠. 그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은 그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더 부정직한 행동들을 저지르고 또 그러면서 더 합리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합리화 작업들을 벌이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역시 부정직과 창의성은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창의적이지도 않고 아예 그냥 부정직한 게 들통이 나면은 무대뽀로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이러나요?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건 또 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부정직은 창의성을 만들게 되고 창의성은 더 다른 부정직을 만들게 되고 뭐 그런 관점은 여러분들 혹시 그 이 철학자 중에요. 푸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푸코는 그 권력이 일반 국민들 이런 백성들을 억압을 하죠. 이제 이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억압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러면은 그런 억압이라는 게 결국엔 부정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뭔가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힘으로 눌러댔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죠. 똑똑해지면서 그거에 저항하는 것들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 권력은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더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즉 이제 더 내밀화되고 더 은밀하게 국민들을 억압하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내고 개발하는 거죠. 이게 창의적인 거죠. 결국은 부정적인 게 창의적인 거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 그 푸코의 이론을 일부는 아마도 이분들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도 조금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의성과 연결할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조금 이 뭔가 좀 깨름직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규칙을 깨는 행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을 깨는 거는 결국에는 창의적인 거고요. 창의적인 게 되면은 그 또 다른 규칙을 또 깨게 되고 그 깬 규칙이 또다시 창의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궁극적으로 규칙을 깨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자 그대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정직과 창의성의 관계로 따지고 보면 아주 사악한 사람들밖에는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기꾼들이 대표적이겠죠. 사기꾼 속에는 일부 정치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일부 기업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이러겠지만 그렇지만은 이거를 조금 더 부정직 대신에 규칙을 깨는 행위 정도, 규칙 위반 정도로 바꿔놓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규칙을 깬다라는 게 이 규칙이라는 것이 꼭 어떤 법률을 깬다라기보다는 관례적인 사고를 깬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 지금 실험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뭐 좋은 결과, 좋은 어떤 하나의 정보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그 소개해 드리는 거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소재를 가지고 논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